박정희는 오늘따라 마음이 좋았어요. 딸 서연이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에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죠. 엄마,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강현우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정희는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하며 웃으려다가 서연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하지 않아? 현우 오빠랑 나랑 생일이 똑같아. 1999년 4월 15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대. 국자가 정희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같은 병원?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정희는 그 남자를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키 큰 체구, 부드러운 눈빛,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바꾼 그 아이가. 정희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1999년 4월 15일이었어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평소처럼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간호사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누가 이 평범한 하루에 두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겠어요? 3층 VIP 병실에서 윤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출산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딸, 또 딸이었다는 거죠. 윤미경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딸 셋을 낳아서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딸이라니요.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딸이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나?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주는 풍요로움도 고급스러운 병실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녀가 원한 건 오직 하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시각 복도 끝 일반 병실에서는 20살 박정희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혼자서 출산을 해낸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정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미혼모인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게다가 정희는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였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죠. 돈도 없고 집도 변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꼭 잘 키워낼게. 약속한다. 정희는 아이에게 약속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혼자서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여자는 각자 아이를 안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아기들이 잠을 잘 자지 않아서 달래러 나온 거였죠. 윤미경은 고급 잠옷을 입고 있었고 정희는 병원에서 준 낡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을 때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서로 알아본 걸까요? 윤미경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혼자세요? 정희는 어리둥절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딸만 셋을 낳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정희는 윤미경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부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윤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당신 아들을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신 이 아이를 데려가요. 평생 돈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좋은 교육도 시키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바꾸자는 거예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를 바꾸자고? 그런 게 말이 되나요? 당신도 혼자서는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미경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미혼모인 자신이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럼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어린이집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죠? 반면에 그 여자는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은 집, 좋은 교육, 부족한 것 없는 생활. 내 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윤미경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나쁜 일은 아니야.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가 윤미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잘 키워주실 거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마지막까지 망설여지는 마음 때문이었죠. 네.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 친아들처럼 사랑할게요. 그럼 저는 이 아이를 제 딸이에요. 잘 키워주세요. 꼭 사랑해주세요. 두 여자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꿨습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정희는 윤미경의 친딸을 안았어요.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이미 정희에게는 소중한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내 딸이구나. 서연아. 윤미경은 정희의 친아들을 안았어요. 건강해 보이는 남자아기였죠. 넌 이제부터 현우야.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두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재벌가에서 태어났어야 할 서연이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게 되었고,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야 할 현우는 재벌가의 아들이 되었죠. 두 어머니는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며 키웠고, 윤미경은 현우를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선택이 20년 후에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를 말이에요. 20년이 흘렀어요. 그 갓난아기였던 현우는 이제 21살의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캠퍼스를 걸어가는 현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뭔가 남다른 기품이 있었거든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현우에게는 천성적인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침을 하는 모습에서 어딘가 허약함도 보였어요. 현우야, 또 기침하네? 같은 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어릴 때부터 그랬어. 별거 아니야.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좀 걱정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다녔거든요. 최고의 의사들이 검사해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래도 한 번 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괜찮다니까. 그런 것보다 너는 과제 다 했어? 현우는 화제를 돌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도서관에서 현우는 후배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재벌가 아들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겸손했죠. 선배,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보자. 아, 이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현우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후배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이에요.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서로 도우며 지내자. 하지만 집에 돌아온 현우는 종종 허전함을 느꼈어요. 넓고 호화로운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뭔가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현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돈도 충분하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 시각 아래층에서 윤미경은 현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었지만 가끔씩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현우의 따뜻하고 겸손한 성격은 재벌가 분위기와는 좀 달랐어요. 시댁 사람들은 좀 더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원했는데 현우는 너무 착했죠. 이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일까? 윤미경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20년 동안 키워서 이제는 진짜 아들 같았지만 뭔가 다른 점들이 있었거든요. 한편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는 이서연이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 됐어. 정희가 방에서 나오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서연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우리 딸 벌써 일어났네. 응, 오늘 새로운 아르바이트 첫날이거든. 늦으면 안 돼. 서연은 씩씩하게 말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더 일하면 돼. 안 돼. 엄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계셔.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 차례야. 서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만큼 이제 내가 보답할 거야. 정희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서연이 다니는 대학은 현우가 다니는 명문대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강의실에서 서연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이 필요했거든요. 이서연 학생, 과제 정말 잘했네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비록 비싼 옷은 입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서연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로 시작한 곳이었는데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죠.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의 밝은 미소에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학생, 참 밝네. 기분이 좋아진다. 감사해요. 바쁜 와중에도 서연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퇴근길에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좋은 집을 사드리고 싶어. 서연에게는 큰 꿈이 있었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집에서 정희는 늘 서연을 걱정했어요. 딸이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걱정되었죠. 우리 서연이 원래는 부잣집에서 자랐어야 하는데 정희는 가끔 20년 전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서연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정희는 가끔 궁금했어요. 자신의 친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20년 전의 한 선택이었지만 친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현우는 넓고 호화로운 침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최고급 침대와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마음만은 외로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작은 방에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낡은 책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꼭 좋은 기회를 잡을 거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던 두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모든 걸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고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곧 이 둘이 만나게 될 거였거든요. 현우가 찾고 있던 따뜻함과 진정성을, 서연이 꿈꾸던 더 넓은 세상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비슷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품고 있었어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퍼즐 조각들이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서연이 새로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위험해요. 현우였어요. 마침 근처를 지나가다가 서연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걸 보고 재빨리 구해준 거였죠.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은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봤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그보다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아, 네.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정말 위험했어요. 현우도 서연을 보며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서연의 맑고 당당한 눈빛이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환하게 웃자 현우의 마음에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 새로 시작한 아르바이트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바로 현우였습니다. 저번에, 그때 도와준 분, 둘 다 반가워했어요. 세상이 참 좁다고 생각하면서요. 여기서 일해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뭘 드릴까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그 이후로 현우는 자주 그 카페에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연을 보고 싶어서였죠. 오늘도 왔네요.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현우는 핑계를 댔지만 서연도 눈치챘어요. 이 사람이 자신 때문에 오는 것 같다고요. 학교는 어디 다녀요? 서연 씨는요?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우가 물어봤어요. 서연 씨는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99년생이고요. 저도 99년생인데요.
정말요? 언제 태어났어요? 4월 15일이요.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헐, 진짜요? 저도 4월 15일이에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생일이 똑같다니. 둘 다 이 우연에 놀라워했어요. 서연은 현우와 대화할 때마다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거든요. 현우는 서연이 바쁠 때 재촉하지 않았고 힘들어 보일 때는 걱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죠. 서연아,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아, 어제 늦게까지 과제하느라.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런 따뜻한 배려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서연의 씩씩하고 긍정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서연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서연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뭐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도 하고,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서연의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에 현우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현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서연아, 혹시 시간 될 때 같이 영화나 보러 갈래?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해서요. 괜찮아. 네 스케줄에 맞춰서. 현우의 배려 깊은 말에 서연이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은 어때? 좋아. 일요일이 되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비싼 옷은 없었지만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었죠. 우리 딸 오늘 특별히 예쁘네.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서연이 부끄러워하자 정희가 웃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한편 현우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둘은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고 현우는 더 설레어 보였죠. 뭘 볼까? 나는 뭐든 좋아. 영화를 보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했어요. 가끔 손이 닿을 듯 말 듯 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화 어땠어? 재미있었어. 현우와 함께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서연의 솔직한 말에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우가 서연을 데리러 온 차를 보고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고급 승용차였거든요. 운전기사까지 있었고요. 현우야, 혹시 집이? 아, 그게. 사실 우리 집이 좀 사업을 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냥 재벌가 아들이야.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벌가 아들이라고? 우리 집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서연은 자신과 현우 사이의 벽을 느꼈어요. 현우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우리가 어울릴까? 서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다음 날 만났을 때 현우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챘어요. 서연아, 무슨 일 있어? 현우야, 우리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 뭐가 다르다는 거야? 너는 재벌가 아들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잖아. 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서연이가 중요해. 하지만 나는 서연이 때문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껴. 돈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야.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현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현우를 좋아해. 서연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해서 현우와 서연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집안 배경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거든요. 현우는 서연에게서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고 서연은 현우에게서 진짜 사랑과 배려를 경험했어요. 물론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응.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누가 알았겠어요? 현우와 서연이 사귄 지 2년이 지났어요.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죠. 현우는 서연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현우는 서연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예쁜 카페였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현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현우야. 서연은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현우와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응, 결혼할래.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다음 날 현우는 어머니 윤미경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누구와? 윤미경은 기뻐하며 물어봤어요. 2년 전부터 사귄 서연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집안 딸인데?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현우의 대답에 윤미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아들이 행복해한다니 일단은 기뻐했어요. 같은 시각 서연도 어머니 정희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정말? 현우라는 그 남자친구와? 응, 프로포즈 받았어. 서연이 반지를 보여주자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비싼 반지였거든요. 우리 딸,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희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현우가 재벌가 아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괜찮을까 하고요. 결혼이 결정되자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현우는 서연에게 미리 말해뒀어요. 서연아,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아. 나도 현우 어머니께 좋은 인상 드리고 싶어. 서연은 걱정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어요. 한편 정희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실수할까봐 걱정돼. 엄마, 그냥 평상시대로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장소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정희와 서연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응, 우리 딸. 그때 현우가 윤미경과 함께 들어왔어요. 윤미경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죠. 윤미경과 정희가 서로를 본 순간 둘 다 얼어붙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어떻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그때의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혹시 박정희 씨? 윤미경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현우와 서연은 어리둥절했어요. 두 어머니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서연도 정희를 바라봤죠. 윤미경과 정희는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은 비밀로 하자는 뜻이었죠. 상견례는 시작됐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윤미경과 정희는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현우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미경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현우와 서연은 왜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윤미경은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친딸이라니.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잘 자랐을까 궁금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현우가 자신의 친딸과 결혼하겠다고? 이상하고 불편한 기분이었죠.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은데. 윤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어요. 현우를 보니까 20년 전 그 갓난아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친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했어요. 내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다니. 물론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 너무 기막혔어요. 식사 중에 윤미경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 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현우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냥 너희 둘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 집안 차이도 크고. 윤미경의 말에 서연이 상처받았어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윤미경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우야, 다른 좋은 사람 많아. 다시 생각해봐. 현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대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2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결혼까지 할 줄 몰랐지. 서연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현우는 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서연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윤미경의 진심을 알면서도 아무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윤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결국 어색하게 끝났어요. 현우와 서연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서연에게 미안해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아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서연은 슬퍼했지만 현우를 위로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 우리 엄마랑 현우 어머니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서연의 말에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 보는 사이치고는 너무 어색했어.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20년 전의 비밀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연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만 포기해. 윤미경은 단호했어요. 20년 전의 비밀 때문에 이 결혼만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없어. 그냥 안 돼. 윤미경은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도 괴로웠어요. 현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엄마,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서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희는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윤미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정말 이상한 게 현우 어머니가 엄마를 아는 것 같던데 정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아니야. 처음 보는 사이야. 현우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어머니, 제발 서연이를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만해.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윤미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였죠. 어머니, 현우야, 엄마 말을 들어. 다른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연이 아니면 안 돼요. 결혼할 거예요. 현우와 서연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했죠. 서연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 나는 현우와 결혼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윤미경은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윤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20년 전에 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럼 모든 게 망가져.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현우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기침을 했고 얼굴도 창백해졌죠. 현우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한가 봐.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 현우는 대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현우야. 친구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죠. 소식을 들은 서연과 윤미경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현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윤미경이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현우 씨의 신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장이요? 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윤미경과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자매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 받겠어요. 윤미경이 즉시 대답했어요. 저도 검사 받을게요. 서연도 나섰어요. 현우와 결혼할 사이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병실에서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현우야, 괜찮을 거야. 내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윤미경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도 검사 받았다면서? 고마워. 현우는 서연에게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거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잖아.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윤미경이 불안하게 물어봤어요. 윤미경 씨와 현우 씨의 유전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로 다르다는 건 친자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요? 윤미경은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현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혹시 입양하신 건 아니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에요.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윤미경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서연 씨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우가 물어봤어요. 서연 씨도 맞지 않네요. 연인 사이라서 당연하지만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른 가족분들도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혹은 기증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거나요. 현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현우야, 힘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서연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윤미경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20년 전에 한 선택 때문에 현우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말해야 하나? 윤미경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죠.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아서요. 시간은 흘러가고 현우의 상태는 더 위급해졌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였죠. 정말 이상하네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유전적 연관성이 없을 수가.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요, 2번 확인했는데 같은 결과예요. 정말 친자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병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윤미경과 자신이 친자 관계가 아니라니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나도 잘 모르겠다. 윤미경은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입양된 건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윤미경은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윤미경의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혹시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연의 질문에 윤미경이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요, 그냥 왠지 아시는 것 같아서요. 서연의 예리한 눈빛에 윤미경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현우의 상태가 더 악화되자 서연은 어머니 정희를 병원으로 불렀어요. 엄마, 빨리 와봐. 현우가 많이 아파. 정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윤미경과 마주치자 또다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정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검사 받아볼게요. 엄마, 서연이 놀랐어요. 왜요? 현우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혹시 모르잖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정희의 말에 윤미경이 크게 놀랐어요. 설마 정희가 현우와 맞을 리는 없겠지만 왠지 불안했거든요. 며칠 후 정희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이거 완전히 맞네요. 예,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박정희 씨와 현우 씨가 완벽하게 매치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부모와 자식 수준이에요. 의사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부모와 자식 수준이라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그 순간 윤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윤미경은 손을 떨며 일어났어요. 모두 앉아봐. 어머니? 현우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 말이 있어.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야. 사실은 윤미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현우가 충격을 받아 물어봤어요. 20년 전 네가 태어난 그날 내가 아이를 바꿨어.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나는 딸만 셋을 낳아서 시댁의 압박이 심했어.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윤미경은 흐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미혼모에게 제안했어. 아이를 바꾸자고. 그게 서연이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현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정희 씨가 너의 친엄마야. 서연은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저는? 서연아, 넌 내 친딸이야. 윤미경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원래 넌 재벌가에서 태어났어야 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정희 씨에게 맡겼어.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속였구나.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넌 내 딸이 맞아. 20년 동안 내가 키웠고 내 인생의 전부였어. 엄마.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었거든요. 현우는 모든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부모가 바뀐 거야.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이들이고. 현우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이 뭐였어요?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가족은 누구고 제 정체성은 뭐예요? 서연아. 정희가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은 몸을 피했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왜 속였어요? 현우도 윤미경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을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현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정희와 윤미경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누구도 답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들은 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집에 가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정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서연은 정희를 바라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20년 동안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속여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병원복도 벤치에 앉은 서연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나는 진짜 누구지? 내 인생이 뭐였지? 2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난하지만 사랑받으며 자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잣집 딸이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원래 누려야 할 삶은
따로 있었던 거야? 병실에서 현우는 윤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진짜 20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미경이 눈물을 흘렸지만 현우는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을 통째로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강현우가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었나요? 현우는 정의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친엄마라니요. 제 친엄마시라고 했죠? 응. 현우야. 정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신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으셨나요? 정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매일, 매일 생각했어. 우리 아들이 잘 크고 있을까, 건강할까?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정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포기한 거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라고. 포기했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난 너무 어렸고 혼자서는 널 키울 자신이 없었어. 정의의 말에 현우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없으면 왜 낳았어요? 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이 얼굴도 거짓이야? 내 이름도 거짓이고? 서연은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책상 위의 사진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20년이야.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고. 문 밖에서 정희가 집에 돌아온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나가지 않았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아, 문 열어줘. 싫어요. 가세요.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요? 누가 누구 엄마라고 해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2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 서연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요. 사랑했다고요? 진짜 사랑했다면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건 서연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연은 상황 자체가 끔찍했어요. 현우는 병원에서 돌아와 윤미경과 마주 앉았어요. 2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말해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현우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못했어. 진실을 말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상처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현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연이와의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그래. 그럼 저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유도 모른 채 왜 반대하시는지 몰라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되었는데. 현우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당분간 어디 가서 혼자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울고 있었고 현우는 호텔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윤미경은 현우의 방에서 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보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긴 하지만 엄마가 나를 키운 건 사실이야. 서연은 20년간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정이,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던 정이.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준 건 진짜였어.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윤미경에게 화는 났지만 20년간 받은 사랑이 가짜는 아니었거든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복잡해졌죠.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현우와 서연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고요.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현우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신장 기능이 더욱 떨어진 거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현우 씨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윤미경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연과 정희에게도 연락했죠. 병실에 도착한 윤미경은 현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거든요. 현우야. 어머니. 현우는 여전히 윤미경을 차갑게 대했어요. 의사 선생님, 현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내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절망했어요. 그럼 기증자는? 검사 결과 윤미경 씨는 맞지 않는다고 나왔잖아요. 다른 가족분은 없나요? 가족이. 윤미경은 말을 못했어요. 현우의 진짜 가족은 정희뿐이었는데 정희와는 아직 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서연과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서연은 현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우야, 왜 이렇게 됐어? 며칠 보지 않은 사이에 현우는 너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서연아. 현우는 서연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현우 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의사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어떤가요? 검사에서 맞다고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박정희 씨 결과가 완벽하게 매치되긴 했죠. 의사가 기억해냈어요. 정희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기증할게. 엄마. 서연이 놀랐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려야지. 정희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야지. 하지만 현우는 거부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 현우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께 그런 부담을 드릴 수 없어요. 현우는 아직 정희를 친엄마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친엄마라고 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정희는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우는 손을 뺐어요.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겼어요.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윤미경은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야. 윤미경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정희는 현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도 현우를 설득했어요. 현우야, 제발 수술 받아. 하지만 서연아,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 죽으면 안 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안 돼. 정희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너를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뭔 말을 하겠니?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네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내 몸의 일부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면 제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정희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있던 현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원망했지만 지금 자신을 구하려는 정희의 모습에서 진짜 모성애를 느꼈거든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결국 수술이 결정되었어요. 정희가 현우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한 거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우가 처음으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고마워, 현우야. 정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아들에게 엄마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서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아, 엄마가 만약 그런 말 하지 마요. 괜찮을 거예요. 서연도 이제는 정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몇 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죠. 서연과 윤미경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두 사람도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윤미경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내 친딸이구나. 네. 하지만 전 둘 다 엄마라고 생각해요.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수술이 끝난 거였죠.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와 현우 모두 무사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며칠 후 회복실에서 현우는 눈을 떴어요. 침대 옆에는 정희가 앉아 있었죠. 어머니, 현우야, 깨어났구나. 정희가 기뻐했어요. 제가 살았네요. 당연하지. 엄마가 살려줬는데. 현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엄마. 20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였죠. 피보다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현우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정희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현우야, 오늘 기분이 어때? 정희가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 이렇게 건강해진 게 꿈 같아요. 현우도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은 기쁨이었죠.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원망했지만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 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정말 용감하세요. 서연의 눈에 존경의 빛이 보였어요. 목숨을 걸고 현우를 살린 거잖아요. 윤미경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서연아. 윤미경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네, 내가 너의 친엄마지만 너를 키운 건 정희 씨야. 그분이 네 진짜 엄마야. 윤미경의 말에 서연이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동안 밤새 간병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일하신 분이 진짜 엄마지. 나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야. 며칠 후 네 사람이 모두 모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죠. 우리 이상한 가족이 됐네.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현우 엄마가 내 딸을 키우고 내가 현우 엄마 아들을 낳고 정희도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가족이야. 서연이 말했어요. 4명 모두 진짜 가족. 윤미경과 정희는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20년 전에 내가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가 윤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현우를 잘 키워주셔서. 서연이도 정말 잘 자랐어요. 당신이 훌륭하게 키우셨어.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20년간의 죄책감과 원망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죠. 현우와 서연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어요. 서연아, 우리 정말 이상한 인연이야. 그러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 아마 우리 엄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랬나 봐.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결혼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축복받는 결혼이 될 것 같아.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말했어요. 응, 이번엔 우리 엄마들도 모두 기뻐하실 거야. 현우도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다니. 결혼식 전날 밤 정희와 서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뭘?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서연이 정희를 꼭 안았어요.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예요. 우리 딸. 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너도 엄마에게는 세상 전부야. 같은 시각 윤미경과 현우도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현우가 윤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엄마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웨딩홀은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했죠.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현우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 현우도 진짜 잘생겼어.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이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신랑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신부에게도 2명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들이요. 현우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20년 전 바뀐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죠. 서연도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운명이 아닌 선택으로 함께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평생 함께하기로 선택했어요. 정희와 윤미경이 함께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축하해. 정희가 말했어요. 20년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네. 윤미경도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두 어머니가 신랑 신부를 축복해줬어요. 웨딩홀이 축복의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감동적이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진짜 운명 같아.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4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네. 현우가 말했어요. 그러게. 현우는 내 사위이면서 동시에 내 아들이고 정희가 웃었어요. 서연이는 내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내 딸이고 윤미경도 웃었어요.
복잡하지만 행복한 가족. 서연이 말했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현우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야. 서연도 동의했어요. 2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준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 정희와 윤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혈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됐어.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었어요. 20년 전 바뀐 운명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거였죠. 현우와 서연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정희와 윤미경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사람 모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 운명보다 강한 선택, 진실보다 소중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탄생한 거였답니다. 1년 후, 현우와 서연은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2명이었죠. 우리 손주는 정말 행복할 거야. 정희가 말했어요. 두 할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 윤미경도 웃었어요. 20년 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